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저번 주에는 플라잉 디스크의 역사와 그립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지금이 도쿄 패럴림픽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패럴림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저번에 플라잉 디스크를 잡는 그립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던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던지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립은 마찬가지로 포핸드 그립으로 던지기와 백핸드 그립으로 던지기,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 먼저 포핸드 그립으로 던지기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포핸드 그립으로 원반을 잡고 이렇게 어깨 높이에서 원반이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준비 자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던져줄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반이 수평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원반과 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그대로 원반을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던지는 형태에 따라서 사선으로 던져서 커브를 그리면서 던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던지는 기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원반을 수평으로 직선 던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원반을 어깨 높이에서 수평하게 던지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을 던지듯이 스윙을 크게 해서 팔의 힘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원반 안쪽에 지지를 하고 있는 손가락 있죠. 그 손가락에 힘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줘서 원반의 회전을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반을 던질 때 그냥 팔의 힘으로 원반을 멀리 던지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원반을 던지는 힘은 강하되 회전력은 떨어져서 원반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전을 빠르게 해서 회전력을 높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핸드 그립으로 아까 그렇게 동작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원반이 수평을 그리면서 일자로 쭉 날아갈 수 있도록 던지면 됩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포핸드 그립 두 번째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 보시면 팔을 멀리 굳이 크게 힘을 줘서 휘두르지 않아도 손가락에 그리고 손목의 스냅으로 멀리 던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포핸드고, 자, 그럼 백핸드 그립으로는 어떻게 던지냐?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원반을 잡는 그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몸 방향과 던지는 방법이 아주 약간 다른 것 뿐인데요. 백핸드로 던지기에서는 일단 몸 방향이, 포핸드는 내가 던질 곳을 정면으로 보고 던졌다면 백핸드는 내가 던질 곳을 옆으로 바라보고 던진다는 거, 이게 몸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원반을 어깨 높이에서 수평, 일직선으로 위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 동작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어깨 높이에서 수평으로 나란히 위치를 하고, 앞에서 봤을 때도 원반과 뇌, 팔, 어깨가 나란히 겹쳐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사선으로 던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오버핸드로도 던질 수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은 수평으로 일직선으로 던진다는 거. 이때 포핸드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포핸드는 던지는 순간 안쪽을 지지하는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어서 회전력을 줬다면,
백핸드는 던지는 순간 손가락보다는 조금 더 손목 스냅, 손목을 빠르게 움직여서 원반의 회전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핸드와 백핸드 던지기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개는 내가 던지는 곳을 앞으로 보냐, 옆으로 보냐 이것과 두 번째는 원반의 회전력이 주는 매개체가 손가락이냐, 손목 스냅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백핸드로 어떻게 던지는지 첫 번째 영상 같이 볼게요. 네, 어깨와 나란히 이렇게 던졌는데 영상에서는 원반이 지금 약간 물고기처럼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만 숙달되게 연습을 하면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쭉 깔끔하게 날아가게 돼요. 저는 영상도 한번 볼게요. 자, 어깨 높이에서 수평으로 일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게 던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이게 처음 원반을 올바른 그립으로 잡고 디스크를 던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쌤들도 원반을 잡고 바닥에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막 패대기 쳐가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 원반을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 자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려 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NG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어이구. 이렇게 쌤들도 NG.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할게요. 항상 과제 안내에도 쌤이 명시를 해놨지만 과제는 만점을 기준으로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하는데 반환된 과제는 반드시 다시 풀어서 재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만점으로 생각해서 반환되는 거를 모르고 그냥 수업 시간을 지나쳐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 상황으로는. 그럴 때는 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인정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 수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비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던졌으니 이제 디스크를 받는 법도 배워야겠죠? 그래서 플라잉 디스크를 받는 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